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공약 후퇴의 논란을 일으킨 일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과 관련해 장관직을 걸고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내놓지 않고 어떻게든 속도만 앞당기겠다고 강조한 데 그쳐 정부가 지나치게 비판 여론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이은 금리 인상 여파로 아파트 값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경매 감정가가 시세로 웃도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하락기에 시세보다 비싼 값에 낙찰받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올 연말까지 아파트 전월세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강남구로 나타났습니다. 연립 다세대 임대차 물건은 송파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지유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급격하게 진행되는 인플레이션 여파로 금융자산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이 실물자산이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진 재테크 시장. 과연 개인별 이 자금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 걸까요? 자, 부동산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관련한 고민은 전화와 문자로 상담 접수받고 있습니다.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죠.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 차윤원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에 항상 울어대는 매미. 이제 매미의 울음소리는 조금 줄어들고 드디어 이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풍성한 가을이 오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이 위축된 시기입니다. 하지만 항상 위기는 곧 기회로 바뀌는 시기가 오니까 이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면서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행복한 날들을 그리며 상상하면서 행복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함께 합니다. 시원한 상담해 드릴 테니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에 앞서서 꼭꼭박사 차윤원 대표가 준비한 명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네,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항상 신봉되었던 아파트죠. 아파트 시장 그리고 주택 시장 중에 또 뭐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가격이 많이 오르면 부동산 규제도 생기겠지만 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는 아파트 갖고 가야 되겠지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재개발 투자가 또 한몫을 하겠죠. 그런데 막상 이게 아파트만 사고 팔고 하셨던 분들은 재개발 투자를 하게 되면 먼저 겁부터 나고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보유세가 높은 시기에 그리고 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나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 뭔가 내 집 마련 해주기에는 아파트 목돈 가지고 사기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요즘 재개발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관심을 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재개발을 좀 투자하되 좀 쉽게 하라. 그리고 재개발 두려워하지 마시고 알면 가장 투자하기 쉬운 세계가 재개발이니까 너무 일률 편향적으로 아파트에 투자를 하면서 너무 많은 부담 그리고 지치는 투자하지 마시고 재개발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가성비 높은 재개발 투자법이라는 부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할까 합니다.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헌집이죠. 노후 주거지의 헌집, 낡은 집이죠. 헌집을 부셔서 새 아파트로 만드는 과정이죠. 노후 주거지의 아파트를 한다면 아무래도 아파트는 고가이고 노후 주거지에 있는 주택들의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싸게 사서 나중에 아파트 짓고 추가 부담금 내서 정말 좋은 좀 살기 좋은 그러한 지역으로 바뀌는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최근 서울 25개 구를 보면은 아현 뉴타운, 북아현 뉴타운, 그리고 또 뭐 한남 뉴타운, 그다음에 뭐 그 노량진 뉴타운, 신길 뉴타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 지어진 곳은 새로운 학군도 생기고 편의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과거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올랐고, 또 좋은 지역들은 재개발이 정비 구역 지정이 돼서 진행하는 곳들은 빌라조차도 뭐 가격이 10억 단위가 넘어가는 곳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도 투자를 하고 나면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안 해본 거에 대한, 경험을 안 해본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사실 재개발 투자는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 서울에서의 재개발 투자는 매우 안정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재개발 투자하고 하면 리스크가 있지 않나, 위험 부담이 많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리스크 제로, 리스크 프리 정도의 세계라고 볼 수 있겠고, 정말 또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함부로 사람들도 살지도 않는 동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거나 행정도시가 없어지거나 학교도 없어지는 동네 가서 재개발한다고 해가지고 허송세월 낭비해가지고 굉장히 괴로운 경험을 했던 분들이 꼭 서울 가지고 비교한다라는 건 이건 좀 맞지 않는 비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개발 투자에 대한 안정성이 좀 높고, 그리고 재개발 투자는 매우 가성비가 높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이 아파트가 비싼 동네에 아파트 하나 사고 여유자금 있다고 아파트 전세 갭 투자 하나 해놓으면 가장 두려운 게 뭐죠? 종부세 폭탄 맞는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주택자가 가지고 2주택자 이상이 갖고 가는 양도세 부담으로 나중에 또 팔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하나,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만은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가져가되, 나머지 아파트는 이런 부담들이 있으니까 외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좋은 부분은 한번 한 네 가지 큰 것만 구체하게 맞아보면요. 재개발은 가격 하락의 위험성이 적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격 하락성이 아예 없다고 봐도 됩니다. 단 재개발이 확실히 진행된다는 전제에서, 가다가 재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주민들의 갈등과 싸움을 해서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해제가 되면 가격 하락됩니다. 다만 해제가 됐다가 다시 또 언젠가 되면 가격이 오르죠. 그런 대표적인 데가 그 저쪽에 보면은 증산 4구역, 그 다음에 저쪽에 마포 염리동 쪽에 보면 염리 4구역, 염리 5구역, 또 신길 뉴타운에 보면 신길 2구역 해제가 돼가지고 해제됐던 기간 동안 가격이 하락도 있었고 거래가 없다가 다시 재지정되면서 가격이 2배, 3배 가격이 올랐죠. 그런 대표적인 데가 또 성남 같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제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즉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 확실히 진행된다고 한다면 위험성이 1도 없다. 그래서 이 재개발 투자가 좋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2채 갖고 있으면, 2채, 3채 갖고 있으면 보유세, 재산세와
또 종부세 이 부분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죠. 매년 나가는 돈이 많고 유지 비용이 많이 힘드는데 이 재개발 투자의 지분들은 공시지가 가격이 우리 종부세와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이 공시 가격들이 낮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적다. 상당히 차이나게 좀 적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 자녀들 내 집만은 많이 하기 힘들죠. 이제는 웬만큼 직장 다녀서 저축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어렸을 때 이 조그만한 예정지라든가 또는 자녀가 직장을 가면은 진행될 직전의 지역들을 사가지고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또는 현금 증여를 해서 자녀의 이름으로 사는 방법도 매우 좋죠. 그래서 자녀 증여가 용이하다. 왜? 금액이 적게 들어가니까. 우리가 증여를 하려면 가장 문제가 뭐죠? 증여세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취득세 문제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부담부 증여할 때는 양도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내가 만약에 아파트 하나를 미리 앞으로 뭐 5년 후, 10년 후 장가가고 또는 뭐 결혼할 때 대비해서 하나를 사주려고 했더니 아파트를 사주려고 하니까 보유세도 부담도 많지만 또 이렇게 작은 부담이 많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좀 예정지 같은 데다가 작은 지분 뭐 한 1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사두시면 나중에 3, 4년, 4, 5년 지나가면서 이 재개발 또는 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이런 또 형태로 가게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지요. 이러한 지역이 서울에는 여전히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만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단독주택 또는 빌라촌 그리고 뭐 원룸, 투룸 이런 형태로 많이 형성돼 있어서 노후된 주거지가 많고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노후도가 20%짜리인 지역도 있겠고 노후도가 80%인 지역이지만 아직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아서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똘똘한 지역들을 찾아가지고 자녀분들한테 소액을 현금 증여를 해서 자녀의 명의로 사게 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나면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서울에 정말 깨끗하고 좋은 그런 아파트를 하나 마련할 수 있는 것도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다. 네 번째는 만약에 자녀들이 너무 어려서 나중에 크면 좀 증여를 19세가 넘어서 증여하겠다 이런 분들은 재개발 지분을 사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내가 갖고 있는 주거지역 거주주택 비과세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집을 하나 더 살려고 하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자녀분들이 클 때를 대비해서 빌라라든가 자그마한 원룸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나중에 아파트 된다고 할 때 그때 자녀분들이 참 성장을 하고 돈을 벌면 자녀분들이 부모한테 돈을 직접 주고 사가든 아니면 증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없는 것은 아파트죠. 아파트는 아예 법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다세대 주택과 주택은 주택 임대사업자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재개발은 거의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그리고 연립주택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재개발 투자에서의 안정성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아파트의 가격은 오르내릴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내가 사고 팔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현금화가 되고 현금을 투입을 해야 되죠. 내가 매입 시점에서 만약에 5억을 투자했다고 한다면 5억 주고 샀다면 5억이 10억이 되면 내 돈이 10억이 되는 건데 다시 가격이 8억으로 떨어지면 2억이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특히 내년 5월 9일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좀 내릴 걸로 보이는데 아마 다주택자들의 투매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재개발 지분은
작은 평수로 이루어져 있고 아파트가 된다라는 보장이 있다고 한다면 가격이 이 재개발 지분들은 가격이 이렇게 안 오르다가 오르지 않다가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단계별도 오르죠.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 지정 시에 오르고 조합 인가 시에 오르고 사업시 인가 시에 오르고 관리처분 시에 오르고 공사하고 입주할 때 오르고 또 이렇게 오르게 되는데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10%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10% 떨어져 하락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목표 가격도 10%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파란 선처럼 떨어지는데 나는 현재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나의 가격은 나의 목표가는 이렇게 높게 가려다가 10% 정도 떨어져서 목표가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파트처럼 현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목표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인데 아파트로 지어지는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라면 목표가는 하락은 하지만 결국은 가격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오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음 사업이 진행할 때마다 단계별로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항상 조금 덜 올라서 그렇지 계속 오른다. 그래서 이 재개발 투자를 했을 때 사업이 확실히 간다로 한다라면 가성비가 높은 안정성이 있는 투자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아파트를 우리가 보통 재개발이 진행되면은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작게는 5년, 많게는 15년씩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릴 때는 좀 재개발 속도가 좀 늦은 지역에 사줘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보시고 또 아이가 커가지고 아파트 들 때쯤에 또 경기가 다 풀려가지고 가격이 많이 오를 때 기존의 아파트는 오른다 하더라도 이 새로 진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 새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르겠죠. 그때 당시에 가면은 더 좋은 자재와 더 좋은 옵션들 그리고 더 좋은 주차장 시설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이 기다리는 기간이 헛되지 않는 시간이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항상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진행하시는 거기 조합원들도 보시면 분쟁이 좀 많아가지고 막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개발 재건축 사에 분쟁이 없던 사례는 1도 없다. 그리고 분쟁도 때로는 건전하다. 그만큼 분쟁이 많고 비대위가 있다는 것은 조합이 운영이 그만큼 투명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은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의 클린업 시스템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 되도록이면 뭐 어느 정도 다 완전히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의 투명성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비대위와 또 이런 분쟁을 통해서 좀 더 이 사업을 안정성이 가져가기 위해서 비리의 행함도 많이 줄었고 이제 물론 도덕적인 부분들도 많이 필요한 사이긴 하느나 이제는 어느 정도 믿어도 된다.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재개발 투자에서 어떻게 해야만 가장 나한테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냐 이 투자법을 봤을 때는요. 만약에 나의 자녀들이 나이가 어리다. 그리고 어리고 소액만을 가지고 좀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 전 예정지를 중심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정지도 5년 후에 재개발할 때가 있고 10년 후에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송파 같은 데 같은 경우는 10년, 15년 후에 재개발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가격이 지금은 싸죠. 건물의 상태가 비교적 새 건물이기 때문에 가격도 싸면서 전세값이 높으니까 투자금이 덜 들어가요.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어린 자녀들에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자녀분들이 대학생이고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5년 정도 후 10년 자녀가 결혼을 해서 손주를 볼 때쯤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해서
유치원에 가려면 한 7, 8년에서 10년 내다봤을 땐 한 정비구역 전 한 3년에서 5년 전 정비구역 지정인데 가격이 껑충 뛰니까 지정 전에 한 뭐 2억에서 3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사가지고 딱 뭐 예를 들어서 노후도 지역의 평균 노후도가 67% 이상이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노후도가 30%인데 5년 후에 노후도가 70%로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런 데는 투자를 하셔가지고 한 2, 3년 있다가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내가 산 금액보다 2배 정도 오르면서 시작해서 조합 인간하고 사업체 인간하고 입주하고 이렇게 해서 아파트 하나 마련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무조건 대지 지분이 커야 된다. 대지 지분이 크고 그다음에 사업이 무조건 빨리 가면 좋다. 이런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재개발 지역을 할 때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서울은 시골이 아니에요. 지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규모 아파트만 찾으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서울 전체적으로는 지하철과 편의시설, 병원, 학교 이런 부분이 잘 돼 있고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들은 다 거의 구축됐다고 보시고요. 그냥 그 노후된 주택가에서 단 뭐 150세대, 200세대만 아파트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가격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 규모가 많이 크다. 그리고 아파트 사업이 정말 빨리 진행될 것 같다. 그럼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8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재개발했을 때 오르는 돈이 5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100%가 안 벌리지만 어떤 지역에 갔더니 200세대밖에 짓지 않더라도 들어가는 돈이 2억인데 지어지고 났더니 5억이 올랐어요. 그럼 이것은 250%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성비를 따져가면서 계산을 해라.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무조건 뭐 대지 지분 큰 거 사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대지 지분은 아무리 작아도 25평은 받습니다. 재개발에서는. 그리고 대지 지분이 없고 주택, 우리가 뚜껑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시유지의 땅을 갖고 있는 땅 위에 주택만 있어도 아파트 입주권은 나온다. 그래서 입주권을 받는 중심으로 가고요. 만약에 이렇게 예정지 단계에서 가격이 막 오르면은요, 정말로 우리 식구가 많아서 나는 좀 큰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큰 지분을 할 거야 한다고 한다면 사업 시행 인가 후에 해도 묵지가 않다. 그래서 미리 큰 목돈 있으면 좋겠지만 목돈 들어가지고 하지 마시고 적은 돈을 투자해서 나중에 사업 시행가한테 다른 데서 번 거, 편하게 산 거 이런 걸 가지고 그걸 팔아서 합쳐서 여기 큰 평수로 갈아타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재개발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다른 거에 비해서 가성비가 높은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매매가는 낮게, 전세가는 높게 해서 적은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무조건 대지집은 큰 거, 큰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그러한 괜히 말에 휩쓸리지 말고 가성비가 높고 나에게 비용이 덜 들어가면서 나에게 적합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하면 가장 무서운 게 현금 청산 문제가 나옵니다. 대부분 현금 청산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샀을 때 현금 청산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큰 걸로 보면은요. 현금 청산 기준은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80 공공개발은 공공개발하겠다고 모집 공고가 난 날이 권리 산정 기준이래요. 이때는 신축도 사서 안 되고 구축도 사도 안 되고 뭣도 거래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공공개발은 그냥 현금 청산이 된다. 그 이후에 거래되는 건. 하지만 서울시에 이제 올 4월 내년 4월까지인가 해서 이제 4차인가 5차인가 하고 나면 3089 공공개발은 없고 민간 주도로 다시 바뀔 거라고 하는데 민간 개발 방식은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똑같은 거죠. 신속통합기업 신속통합기획에 의한 재개발, 가로주택 사업에 의한 재개발 이런 게 있는데 신속통합기획은 그 지정일 기준으로 토지거래 하라 받고
그다음에 권리산정 기준이 정해지거든요. 이때는 이 날짜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신축 사도 되고 신축 사는 게 더 낫겠죠. 신축 사가지고 깨끗하니까 전세가 높으니까 돈 덜 들어가죠. 그리고 가로주택 사업은 조합 인가일이 권리산정일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나 민간 재개발은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는데요. 권리산정일 기준 이후로 현금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 기준이라는 거죠. 재건축은 조합 인가 기준이고요. 재개발은 관리처분 기준입니다. 그리고 뭐 역세권 개발은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인데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무조건 현금 청산일이 아니고 각각 따로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거래를 할 때 조합에다가 그냥 물어보면 이 거래를 했을 때 현금 청산이니까 아니니까 물어보면 바로 답변을 해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재개발 투자에서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고 그리고 적은 돈 투자해서 내가 갖고 있는 보유세 부담, 재산세, 종부세 부담 들이면서 가성비 높은 투자를 해서 자녀들 우리 또 나 자신도 좋은 집으로 갈아타고 싶을 수가 있겠죠 미래에. 그리고 또 우리 자녀분들에게 내 집 마련해 주는 것도 매우 귀중한 하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올랐을 때는 재개발 투자가 효과적인 투자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하기 마련인데요. 지금 당장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조금 더 멀리 그리고 깊이 내다보시는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개발 투자 안전하게 똑똑하게 리스크 없이 투자하시는 방법 지금 함께 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2-1638-3970번으로 전화 받고 있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부터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갈아타기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예, 봉천동의 벽산 블루밍 1차에서 네. 예, 성남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로 네. 둘 다 25평입니다. 봉천동 벽산 블루밍에서 성남 신흥역 코롱 하늘채로 지금 이주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둘 다 같은 평형대인데 이제 지역을 옮겨가시는 것 같아요. 자세한 부분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벽산 부르미도 많이 올랐죠? 예, 옛날에 비해서는. 하늘채 랜더스원도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는 아직 이번에 입주를 하는 단지예요. 거기는.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 직장 위치는 어떻게 되시죠? 송파구 가락동입니다. 가락동. 예. 부인께서는요? 저희 송파구 문정동이요. 문정동. 자녀분은 지금 몇 살이세요? 없습니다. 자녀는 지금 현재 계획은요? 계획도 없고요. 예? 계획은요? 계획도 없습니다. 계획도 없어요? 예. 저는요. 예. 부동산 자녀 계획 가지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인구가 없어지면 부동산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하다 보니 예. 결혼하는 거 좀 좋아하고요. 자녀 예. 출산 많이 하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예. 두 분이 사시기에 25평은 충분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예. 문정동하고 송파 가락 문정 가락이면 무조건 예. 요 동네 살아야 되고 이 동네가 좀 가격이 좀 높지요. 예, 맞아요. 가격이 높고 그 다음에 성남은 아무래도 가격이 좀 들어가기가 편할 겁니다. 예, 맞아요. 지금 현재 이 벽산 부르밍에서 출퇴근 하려니까 고달프죠. 예, 좀 많이 걸리는. 아주 그냥 강남 가장 길 막힌 데를 아침마다 뚫고 다니고 예. 계시는 거예요. 예. 네. 자, 일단은 저는 매각하는 거 찬성하겠습니다. 예. 벽산 부르밍은 가격이 예. 많이 오를 지역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 벽산 부르밍을 팔고
예. 성남 가서 투자하는 건 좋은데 예. 저는 투자보다는 주거의 목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예. 우리가 아무리 자녀가 없어도 죽기 예. 전까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퇴를 하려면 빨리 해서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좀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현재 자녀가 없으니까 예. 두 분이 지금 사랑만 갖고도 살 수가 있죠. 예. 예, 그래서 하늘이 비록 지붕만 있고 비만 가려주면 되거든요. 예. 저는 하늘채로 가는 것도 좋지만 돈을 예. 좀 더 버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요즘 많은 분들이 결혼이 늦어지고 자녀 출산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예. 주택값이 비싸거나 물가가 비싸거나 그죠? 예.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결혼은 좀 늦추는 것 같고 돈이 좀 자녀 양육비가 많이 들으니까 자녀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이 예. 제 말을 듣고 돈을 많이 벌으면 예. 자녀 출산을 안 하려고 해도 사고 싶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예. 하늘채 바로 앞쪽 아시죠? 도안중 1구역이요. 거긴 너무 비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거기 가면 더 좋고요. 예. 여기 이제 다 철거했어요. 이제 여기 이제 공사하고 곧 이거 한 2, 3년 있으면 입주잖아요. 예. 저 앞이 좀 어수선하더라고요. 예, 이게 하늘채고. 예. 자, 시청자님은 지금 1주택자시죠? 예. 딱 과- 1주택입니다. 예. 과감하게 매각을 하시고요. 예. 여기 신흥 1구역하고 수진 1구역 들어보셨나요? 그 맞은편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여기 맞은편입니다. 예. 여기에 단독주택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 그 반 지하에 1층, 2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 지하에 1층, 예. 2층 단독주택인데 예. 대지가 대부분 19평에서 21평으로 돼 있어요. 예. 아마 여기는 사위 지금 현재 이제 시공사 선정하려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예. 시공사들이 입찰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 공사비가 너무 오를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원자재값, 건축 비용, 건축 자재값이 어느 안정이 되면 시공사 예. 선정이 바로 될 겁니다. 그리고 예. 여기는 다 브랜드 업체가 다 들어올 걸 확실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매각을 하셔서 여기가 예. 지금 한 8, 9억 하거든요. 비싸네요, 거기도. 예. 전세는 1, 2억 할 겁니다. 예. 노후 주거지고 재개발 지역이니까 예. 얘는 제가 봤을 때는 2024년이면 철거 들어갈 거예요. 예. 그러면 공사하면 늦어도 2028년에서 29년이면 입주가 가능할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하늘채는 이미 가격이 25평이 오를 때 오를 만큼 올라서 더 오르는 부분이 1억 더 오를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얘는 더 많이 오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요 신흥역과 수진역 있잖아요. 예. 여기가 성남의 강남이 되는 거잖아요. 예. 바로 여기 학군 잘 돼 있죠. 예. 그리고 학교 여기가 많아요. 항상 아시는 거 보면 우리가 학군 하지만 예. 학군이 저조하다가도 선호도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건 아파트가 다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군은 별로 학군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선호도가 이미 높은 지역은 너무 비싸요. 예. 근데 학군 선호도가 없다가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예. 이런 데는 가격이 폭등을 해요. 지금 성남 그렇죠. 우리 보면은 그 하늘채 주변으로 학군이 좋은 지금 시기에 아니에요? 뭐 학교는 많은데 뭐 좋은 학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거기는. 이제 겨우 하늘채하고 뭐 아파트 힐스테이트하고 중일 예. 여기 뭐 중일 구역 이제 생길 거 아니겠어요? 예. 아직까지는 여기가 이 좋은 아파트들이 현재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학군이 좀 낮은 편이에요. 지금 서서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 수진 1구역과 신흥 1구역이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예. 2029년 정도 되면 여기는 매우 좋은 학군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보신 하늘채, 힐스테이트 중 1구역, 도안 중 1구역, 신흥 예. 1구역, 수진 1구역, 그다음에 신흥 3동도 아파트 짓고 여기는 아파트 원래 있고 그러면 예. 이 지역에 학교들이 초중고가 여기에 몰려 있거든요. 모두 예. 여기 이렇게 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학군 좋아지면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항상 중산층이 모이면
학군이 좋아진다. 예. 아파트가 새로 다 지어지면 학군이 좋아진다. 이렇게 믿으시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예. 지금은 자녀가 예. 없으니까 움직임이 수월하잖아요. 예. 여기 들어가셔서 일단 지하방이든 1층이든 예. 방 2칸짜리는 있거든요. 예. 이거 따뜻하게 만드는데 한 1,500에서 2,000 들어가요. 예. 예. 그리고 남이 보면 어때요? 남이 뭐 왜 이런 낡은 집에 있느냐 이렇게 욕하지 않고 너도 거기 있어라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거다. 근데 하늘채 사면은요, 너 깨끗하고 좋은 데서 좋겠네라고 부러운 게 아니라 내가 예. 생각할 때는 야 기왕이면 30평대 갈 수 있는 거 좀 사지 그랬어. 아. 지금 2020, 23, 24, 25, 26, 27, 28, 29 6년에서 7년만 참으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제가 봤을 때는요 아파트 규모가 장난 아니에요. 1,500 한 세대당 한 2, 3천 세대 들어올 것 같거든요. 예. 크게 들어온다고. 예, 크게 들어와요. 그래서 부인하고 한번 잘 상의하셔가지고 예. 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예. 우리 미래를 위해서 너 진짜 다 편하게 해줄 테니까 한 번만 참자. 나만 참을 수 있다면 내가 이걸 우리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요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벽산 부르면서 한 4억 넘게 벌었잖아요, 그죠? 예, 거기 좀 올랐습니다. 아니 올랐어요. 거기 더 올라요. 그런데 예. 만약에 벽산 부르밍이 이제 막 정보사도 있고 막 롯데치성 부지도 한데 더 오르는데 예. 팔고 왔더니 덜 올랐어. 살기는 깨끗해. 그러면 왠지 우울해. 그런데 여기 이 동네 가서 낡은 노후 여기 주차장도 없어요. 예. 공용 주차장 사용해야 되고 막 빡빡하거든요. 예. 고생 한번 했더니 두 분이 버는 연봉보다 제가 봤을 때는 연봉보다 몇십 배 예. 벌면은요 둘 다 예.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요. 그렇죠. 아셨죠? 젊었을 아, 때는 예. 좀 고생하시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나이 먹었을 때 예. 그때 편안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아직 결혼 자녀가 없다고 예. 하시니까 좀 저보다는 젊으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젊었을 때 참는 고생은요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또 부자 되고 나면 또 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부디 행복하시고 부인과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령대를 고려해 봤을 때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더 큰 미래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저는요, 다주택자거든요. 네. 여기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있고, 네. 33평. 송파구 송파동에 3익 아파트 33평 가지고 있고, 네. 마천동 1구역, 아들이랑 남동생이랑 구입한 거 하나 있고. 네, 서울 송파 근데 강동 그걸- 쪽에 가지고 계시네요. 송파구 송파 네, 네.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까이 사는 곳에. 네. 근데 이제 남편이 60대고 제가 50대 중반인데 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가 않아요. 코로나도 있었고 남편은 제약업자인데 네. 그래서 이걸 좀 하나 팔아가지고 여유 있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라서 전화 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한 차례 매도를 고려하고 계시는데 어떤 걸 매도해야 좋은 선택인지 고민하고 계신다고요? 네, 자세한 부분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참 제가 지금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네. 자녀한테 자녀들 결혼하면 하나 주려고 재개발 하나 네, 투자해놨고, 그죠? 아들하고 예. 남동생하고 하나 사놨어요. 일구요. 그다음에 이제 헬리오 살면서 월세는 하나 받아 먹으려고 하나 사놨는데 느닷없이 지금 헬리오 거주하고 있고요. 예. 하나는 이제 보통 옛날에 다 그랬어요. 아파트 하나 있고 또 아파트 한두 개 사가지고 월세 받아 먹고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네. 느닷없이 종부세로 막 폭탄 때리니까 지금 맞아요. 가슴이 무너지죠. 예. 지금 현재 한익 맨션도 있는데 송파동에 예. 그거는 또
33평인데 제가 모르고 임대사업을 냈어요. 10년 걸. 예. 8년. 그리고 그거 6억 이상이었다고 예. 정부세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아,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현재 그러면은 임대사업자는 다 만기가 끝났어요? 아니요. 10년 돼놨는데 지금 4년 됐어요. 4년 됐어요? 예. 그럼 3위 대기하- 가락 3위 갖고 계신다고 그랬죠? 네, 멘션. 예. 송파동에. 그거 지금 재건축 진행되고 있죠? 맞아요. 아, 심의예요. 건축 심의.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지금 현재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어서 짧은 시간이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먼저 물을게요. 가락 저기 마천 1구역에 네. 아들하고 동생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근데 동생이 진짜 그거 팔자고 막 그래요. 예, 잠깐 지금 왜냐면- 현재 시간이 없으니까 들으세요 이제. 네. 마천 1구역은 아드님에게 사주던지 갖고 가세요. 이거 가격 돼요. 돈 돼요. 네. 아드님 몇 살이에요? 아들이 27세예요. 27세. 직장 다녀요? 안 다녀요? 다녀요. 직장 다니면 세대 분리 하셨어요? 네. 예, 세대 분리 했으면 여기 마침 동생이 팔자고 하면 대출을 좀 활용해서라도 요 마천 집은 인수하라고 계속 가져가세요. 이거 보유. 네. 그다음 두 번째 이것을 가져가야 돼요. 중요해요. 그다음에 네. 헬리오시티하고 가락 3익이 있는데 가락 네. 3익은 지금 주택 임대 사업자 증이죠. 네. 그리고 못 팔아요 지금 그거. 예, 언제까지 할 건축 거예요? 심의. 만기가 언제예요? 그게 한참 10년 8년 꺼냈는데 한참 돼야 돼요. 6년 후인가? 그러면 지금 현재 헬리오시티는 2년 거주하셨죠? 네. 얘는 거주하고 있고. 헬리오시티는 비과세네요. 그죠? 네. 시청자님은 지금 현재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요. 가락 3익이 재건축을 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를 거예요. 네. 새 집으로 들어가서 살면 돼요. 만약에 네. 지금 여유 자금이 없어가지고 힘드신가요? 네, 맞아요. 그것 그러면 때문에. 세금도 헬리오시티를 네. 이거 전세를 한번 놓으세요. 전세를 놓으세요. 네. 그리고 전세를 한 2, 3년만 낮은 데로 가서 사세요. 네. 그리고 시청자님은 아직 계속 비과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헬리오시티를 지금은 못 팔아요. 지금은 5월 9일에서 내년 5월 9일까지는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요 기간이 지나가면서 양도세 중과세가 다시 부활이 되면 그때 매물들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이 헬리오시티를 오래 가져가고 싶다. 돈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 전세 놓고 전세를 좀 거주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그냥 팔고 싶다 그러면요. 내년 5월 9일이 지나서 매각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본인 집을 또 사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려면 또 취득세가 지금 8.6% 해당되니까 맞아요. 예,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지금은 항상 돈이라는 건 왜 벌었어요? 내가 필요할 때 쓰려고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전세를 놓고 그냥 여기 오금동이라든가 가락동 이런 데 조금 전세 낮은 데로 일단 갈아 사셨다가 여기 비과세시니까 위기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잠시 소나기를 피해 가시기 바래요. 알았죠? 예, 예, 그렇게 한번 남편하고 상의해 보시고 다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똑똑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내 자산을 조금 더 증식시킬 수 있는 투자 전략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기 고양시 덕양구요. 네. 소당동에 재개발 아파트가 한 개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행신동에 무엄마을 10단지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여기 토당동에 이 아파트를 팔아야 될지 앞으로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부분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지금
무원마을 행신역 앞쪽이죠. 네네. 옛날 KTX 들어올 때 십몇 년 전에 거의 20년 전에 참 좋았었죠, 그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초당동 쪽에 지금 현재 재개발의 재건축이에요. 재개발 6구역이요. 6구역. 요즘 네네. 거기도 가격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 비과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 그럼 하나 잠깐 먼저 물어볼게요. 네네. 초당동 재개발 지역 몇 년도에 사셨어요? 지금 내년 3월 달이면 만 6년이에요. 만 2년. 만 행신동은 몇 년도에 사셨어요? 만 6년이요. 만 6년. 만 6년. 네네. 그러면 지금 일시적인 2주택자가 예. 여기 그 초당동 사실 때 예. 조정 지역이었어요? 비조정 지역이었어요? 그 비조정 지역이었어요. 그러면은 일시적인 2주택 3년 이내에 비과세네요. 그죠? 네, 근데 저기요 대표님. 네. 저는 집을 하나 현대를 가지고 있다 팔았거든요. 그래갖고 이걸 다시 샀어요. 행신동을요. 아, 세금 6년 때문에. 다시 사가지고 몇 년 양도소득세 됐어요? 때문에. 행신동. 네네. 네. 행신동이 다시 사가지고 몇 년 되셨냐고요? 행신동에는 지금 2년 전에 샀어요. 2년 전. 아까 6년은 무슨 의미예요? 네? 6년 됐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재개발, 6구역 재개발이요. 아, 6구역이. 네네. 그러면 여기 이 행신동 살 때는 조정 지역이었어요? 비조정 지역이었어요? 비조정 지역이요. 아, 그러면은 일시적인 2주택자 3년이에요. 네, 그래요? 예, 지금 현재 예. 초당동 재개발이 비과세 상황이에요. 그래요? 예, 예. 자,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조정 지역이 있고 네, 예, 비조정 지역이 있는데 네, 시청자님은 지금 조정 지역에 샀거든요. 네네. 아니, 비조정 지역에. 예. 비조정 지역의 일시적인 2주택자는 네.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매각하면 비과세고요. 네. 조정 지역은 2년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비조정 지역 때 샀으니까 네. 아직 1년 더 남았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 지역이었다면 이미 지나가지고 비과세가 이제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초당동 재개발 있잖아요. 네네.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창릉 지역도 이제 공급량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네. 재개발은 가격이 오르긴 하나 네. 주변에 공급량이 또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가격 상승을 조금 압박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네. 지금 올해 지난 5월 9일부터 네, 내년 5월 9일 사이에는 매각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내년 5월 9일이 지나면 여전히 3년이 채우지 않았잖아요. 네. 내년 5월 9일이 지나서 만 3년이 되기 전에 비과세로 매각을 하세요. 대표님, 예. 내년 5월 25일이면은 만 3년이에요. 내년 5월 26일이에요? 예, 5월 25일이 여기 행신동이 만 3년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어쨌든 팔긴 팔아야 되는데 네, 이 비과세가 지금은 더 중요해서 오르는 폭보다는 네, 비과세로 매각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네네. 어쨌든 지금 내년 3월에서 5월 9일까지는 매물이 많이 몰릴 거예요. 네. 근데 5월 9일이 지나서 5월 26일까지 매물이 없을 텐데 십며칠 만에 팔기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비과세로 매각하세요. 그게 낫겠습니까? 예. 지금부터 비과세로 매각하시고 네, 저를 찾아오시면은요. 네. 제가 서울에 또 다른 좋은 재개발, 초당동보다 더 좋은 재개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대표님 한번 찾아뵈려고 얼굴도 생각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키는 작아도 한번 봐서 손해볼 거 없고 이익 되니까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요.